엔화의 심리적 마지노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50엔입니다. 달러당. 이게 붕괴됐습니다. 어제 장중에 붕괴됐는데요. 달러당 150.06엔까지 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블룸버그에서는요. 또다시 아시아의 외환위기의 공포가 스며든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1997년에 이어서 두 번째 제2의 외환위기 공포가 서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일본이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을 저렇게 독불장군식으로 펴면요. 예, 일본의 통화가 기축통화인데다가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달러가 이렇게까지 폭락을 해버리면 과연 여러분 과연 아시아 시장 괜찮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들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게다가 달러 외채도 많습니다. 달러 외채야 각국 입장에서야 더 좋거나 나쁠 수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은. 일본의 외국인들은요 이렇게 되면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진짜 나쁘죠. 150.06까지 갔으니까 올 1월 31일만 하더라도 115.2엔이었습니다. 달러당. 그러던 것이 150.06엔까지 갔으니 이거야말로 가치 하락이 말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일본에서 글로벌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건 사실입니다. 대규모로 이탈하는 거. 그만큼 빠르게 지금 일본에서 지금 엔캐리 자금이라는 자금들이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진짜 심각하죠. 이게 150.06엔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미국 전체, 일본 전체의 경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1년에는요. 달러당 75엔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위기 때는 달러당 147엔이었습니다. 147엔. 아시아 금융위기 1998년에. 그런데 지금은요. 150엔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일본이 가장 힘들기 시작했던 데가 1990년, 1991년이죠. 그때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면서 일본 전체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그런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그때 달러당 160엔 정도 됐습니다. 160엔. 그리고 오일쇼크 때는요. 이게 달러당 260엔에서요. 1988년에는 120엔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말입니다. 이 지표를 봤을 때 지금의 달러당 150엔이 넘어선 것은 1998년 아시아의 외환위기에 어떤 147엔 올랐던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은요 결국 시장에 지금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오르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요. 일본 중앙은행은요. 소리 소문 없이 엔화를 사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섰었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심지어 뭐 스텔스 개입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일본은 시장에서 채권도 사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150엔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충격파는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글로벌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요. 순간적인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해외 자산을 팔아서 들여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가깝게는 대한민국에서 멀게는 저기 인도까지 가서 일본의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국내로 들여간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각된 나라들은 아무래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중국 때문에 시끄러워요. 중국이 포치를 넘어서서 달러당 7.2279 위안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화폐도 지금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엔화까지 이렇게 150엔까지 올라가니까 이것은 역내의 충격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일본 엔화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중국 위안화도 마이너스 13.6% 적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마이너스 9.1%고요. 태국의 바트화는 14.7%입니다. 필리핀의 페소화는 15.7%고요. 베트남의 동화는 여러분 7.5%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엔화의 약세와 위안화의 약세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화폐들이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슈퍼 엔저가 됐을 때 결국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일본의 기관이나 기업들이 해외의 자산을 팔기 시작하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충격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아시아 시장은요 위안화하고 엔화가 사실 큰 닷 같거든요. 뭐 아시아 시장에는 화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당연히 위안화도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우리나라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역이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외환위기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부의 태도는요. 저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지난 4,600억 달러 가지고 있을 때 대비해보면 그게 불과 작년 10월에요. 1년 만에 500억 달러가 날아갔거든요. 500억 달러 가까이가. 게다가 지금 수출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외환위기도 올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방비책은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로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게 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안 온다 하지 말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 저질러 놨습니다. 잃어버린 5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 쓴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쓰지 마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위기의 상황을 진짜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보고하고요. 국민들이 협조를 얻을 건 얻고요. 정부의 정책으로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요. 여야가 협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만들어내고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보고만 있다가는요. 시장의 붕괴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